감성영재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자, 오늘은요, 3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3월 20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나온 이슈들 하나씩 꼼꼼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쓰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는요, 비슷한 호재와 악재가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어떤 곳에 비추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직 그냥 그 스포트라이트 비치는 곳에 달려들어가서 불나방처럼 내 몸을 태워버린다. 자, 그러지 마시고요.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지 않은 곳, 숨어있는 호재와 악재들을 꼼꼼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그 숨어있는 호재 아니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재료조차도 지금 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재료가 있는데 어떤 호재가 있는데 이 호재는 이제 시장에서 생명력을 다한 것 같아.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도 점검하셔야 되고요. 이 악재는 아직까지 좀 살아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고 가끔씩 이 녀석이 죽은 척 하다가 갑자기 확 활기를 찾기도 해. 이렇게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도 모두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3월 23일 인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어제 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3월 24일 내일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에 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 역사를 만들어가는 스토리가 있는 인간이 만든 돈이고요. 그 돈으로 만든 시스템이 경제고요. 그 돈으로 만든 도박판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차트도 결국 모는 종이에 점을 하나씩 찍어가면서 완성된 선이 바로 이평선이고요. 그렇게 경제나 어떤 인간의 스토리나 어떤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건 이겁니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동안의 역사들과 과정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점검해야 되고요. 그런 점검과 함께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드는 것이 저는 지혜로운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뉴욕 주식시장에서 나온 이야기들 하나씩 꼼꼼히 체크를 해보면서 과연 이 재료는 활어인지 이제 보내드려야 될 건지 아니면은 이 악재는 지금 죽은 척 하다가 다시 튕겨 오를지 아닐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2일 월요일 뉴욕 주식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2, 나스닥이 1.23, S&P 500이 0.7% 상승했습니다. 제가 바로 어제 방송에서요. 2월달 미국 경제 지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지난주에 2월달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특히 주택시장을 보면서 그동안의 주택시장 되게 좋았는데 왜 이렇게 주택시장 지표가 안 나왔지? 라고 걱정을 했더니 2월 달에 미국에 엄청난 한파가 들이닥쳤잖아. 그것 때문에 그래. 라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죠. 그래? 근데 정말 주택시장이 2월 달 한파 때문에 안 좋아진 걸까? 아니면은 이제 주택시장이 정점을 딱 찍고 요렇게 이제 꺾이려고 하는 전환점일까?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꾸준히 체크를 해 가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월 달 미국 경제 지표는 한파 때문에 후지게 나오겠구나 라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2월달 경제 지표가 제법 많이 발표되고요. 따라서 최소한 2월달 경제 지표가 인플레 우려를 자극해서 미국 국채 금리를 술렁거리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 2월달 지표 모두 후지게 나왔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2월달 전미활동지수 1월달에는 0.75가 나왔는데요. 2월달에는
마이너스 1.09가 나왔습니다. 작년 4월 이후 첫 마이너스로 전환된 거고요. 시장 예상도 잘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예상치는 0.68 정도 예상했는데 0.68은커녕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발표된 또 2월달 기존주택 판매 지표는요, 전월 대비 6.6% 감소했습니다. 자, 시장 예상도 2월달에 한파 그것 때문에 잘 나오진 않을 거야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는 2.8% 정도 감소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만 시장 예상보다도 훨씬 안 좋았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주식시장이 국채 금리에 면역이 생겨서 그닥 그렇게 영향받지 않을 거라고. 근데 미셀님 이미 이 얘기를 앞에서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쓰리와 연애하고 있는 주식은 이미 국채 금리는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그럼 과연 지금 미쓰리에 연애하고 있는 주식에 관심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경제라는 거죠. 경제 너 어떻다는 거야? 그 궁금증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 우려를 뒤로 하고 우리 미국 경제 겁나 좋아질 거야. 물가 상승률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목표 상향 조정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미국 경제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제는 아직까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을 100% 맞기에는 여러 가지 좀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여러분 어제 방송에서 카오스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자체도 과연 정말 좋아지는 걸까 안 좋아지는 걸까. 당장 이번 주에 2월달 경제 지표 엄청 부진한데 그래 한파 때문이야 라고 또 생각하자니 이게 한파 때문이 아니라 유로존에서 걱정하고 있는 뒤로 가는 경제, 즉 더블 딥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는 것도 분명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외교적인 문제,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을 양축으로 해서 러시아와 유럽이 지금 열심히 견제하고 서로 시비를 걸고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백신 접종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된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집단 면역입니다. 과연 그 집단 면역이 과연 언제 생길 것이냐.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넋놓고 있을 땐 아니니까요. 다시 뉴욕 주식시장으로 돌아와서 자, 2월달 경제지표 전미활동지수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작년 4월 이후 첫 마이너스 전환이니까 거의 1년 만에 전환된 거고요. 주택지표도 기존 주택 판매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자, 단순히 그래 한파 때문에 그래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안 좋은 거야 라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경제라는 녀석은 참 잔인하고 독한 녀석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제는 그래 좋아진다라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에서 약간 좀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리로 가는 게 맞을까? 이리로 가는 게 맞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시장에는요 비슷한 비율의 호재와 악재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한참 그동안 드리면서 여러분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 호재가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또 있어요. 조 바이든 표 3조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이 딱 바통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3조 달러 인프라 정책 이거 사실 나온 지 한 2, 3주 됐잖아요. 여러분 돈다방 미쓰리 한 2, 3주 전부터 들으시면 제가 이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오히려 3조 달러 조 바이든 표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발언이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증세 얘기가 나왔습니다.
증세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내년에 중간 선거하는데 지금 어떻게 증세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은요, 증세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요. 지금 자꾸 중국이 들이대고 있어가지고요. 코로나19 요거 집단 면역 생기고 조금 좀 이렇게 확 잡히면 중국한테 확 화살을 돌려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결국 여러분 지난주는 증세 이야기까지 꺼내서 쉽게 진행되기 어려운 증세 이야기까지 꺼내서 인플레 우려를 꾹꾹꾹 눌러대면서 FOMC에서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미쓰리의 이 시나리오가 맞은 거죠. 그리고 이젠 증세 얘기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 조 바이든 표 3조 달러 인프라 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요? 지금 경제 지표들이 불안불안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한파 때문에 그래라고 얘기하기에는 100% 그래 한파 때문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1조 9천억 달러 조 바이든 표 부양책에서 바통을 자연스럽게 3조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했는데요. 대통령의 자문관들이 이번 주에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기존에는 2조 달러였는데 금액이 3조 달러로 더 커졌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지금 4조 달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포함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미쓰리 생각에는 2월달 경제 지표는 뭐 그닥 걱정스럽지 않은데 그동안 FOMC 회의를 앞두고 블랙아웃 됐던 연준 위원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들을 할까? 물론 그 전에까지는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라든가 다른 연준 의원들은 아직까지 인플레 얘기할 때 아니야.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멀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 성장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있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주에 발표되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미묘하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우리는 체크를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국제결제은행 원격 패널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가상화폐는 투기적인 자산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이야기와도 일치합니다. 자, 달러보다는 약간 가상화폐는 금의 색깔이 더 많은, 그러니까 금과 성격이 비슷한 자산에 가깝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스턴 연방은행과 MIT에서 디지털 화폐를 협업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요, 이거를 지금 제작하고 그러니까 연구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는 2년 정도 뒤에 공개할 예정이고 아직은 우리 연준은 이 디지털 화폐 대중적인 참여 작업에는 시작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2021년 화두는요, 인플레, 달러, 세 번째,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2라운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프라에 대해서는 이미 미쓰리가 점쟁이판서 훔쳐 입었고요. 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재무장관으로서 임명받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는 약달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미쓰리가 이렇게 생각했죠. 아, 지금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약달러를 원치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미국 부양을 하기 위해서 국채를 겁나 찍어내야 되니까 화폐 가치 떨어질까 봐 그거를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걸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미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열심히 고생하고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 이 단계에 있는 동안 중국은요, 예, 디지털 화폐를 열심히 디지털 위안화를 좀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달러와 이렇게 이제 화폐 전쟁이 지금 예고되어 있는데 그래도 기준인 달러가 힘을 잃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쓰리는 올해 달러 약세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 주제는 간략하게 이겁니다. 가상화폐는 암호화폐는 달러는 아니야.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조금 더 활용도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막 개발 단계거든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직까지 가상화폐는 인정하지 않겠다. 가상화폐는 그냥 투기적인 거야. 그런데 이제 2년 뒤에 디지털 달러가 이제 개발돼서 이게 대중적인 참여 작업으로 뭔가 중국처럼 비스무리하게 사용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대놓고 미국과 중국의 화폐 전쟁이 시작이 될 거고요. 굳이 그게 2년이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중국이 벌써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단지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년 뒤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약간 시간 끌기라는 거고 2년보다 훨씬 더 앞당겨질 겁니다. 이미 중국은 지금 디지털 화폐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국제 유가 시장을 간단하게 점검해 보면은요. WTI가 전장 대비 배럴당 0.2% 올라서 61.5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이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 살인자라고 인정했습니다. 러시아 열받아가지고 증산해서 미국 셰일 업체들 죽이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7%가 넘게 하락했고요. 미쓰리가 그랬죠. 미국은 쓸카드가 많기 때문에 그래? 니네 러시아가 그렇게 증산할 거야? 오펙 회원국들 모여. 니네도 증산해. 니네 증산해서 아주 그냥 치킨 게임으로 그냥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쓸 수 있는 카드도 있고 아니면 오펙 회원국들한테 오히려 더 감산하라고 더 압력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 간의 갈등은 그날은 유가로 작용을 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미국은 실질적으로 중국을 치고 싶은데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치기 하는 겁니다. 자, 싱크마켓의 시장연구원이 이런 얘기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좀 풀어지면 여행 완화로 수요 개선이 될 거야. 그런데 수요 개선이 되는 거 보면서 산유국들이 공급을 증가시킬 거기 때문에 수요 개선 기대를 공급 확산이 그냥 상쇄시켜 버릴 거야. 그래서 60달러가 그냥 적당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미쓰리가 늘 말씀드리죠.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국제유가는 50대 후반대 55에서 57, 8달러가 될 것이다. 100달러 간다고 얘기하는 애들 정말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조차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다른 거죠. 그래. 수요가 개선돼도 이게 국제유가가 100달러 못 가는 이유가 지금 저렇게 국제유가가 60달러까지 와준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산유국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 생산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거 이미 유가시장 전문가들도 이제 하나씩 정신 차리고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실 오늘 방송에서 지금 과연 자산시장이 버블이냐 아니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전히 좀 시간이 늘어져 가지고요. 다음 제가 또 시간이 준비가 되면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러시아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치기 위해서 중국의 친구를 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미국도 중국을 치기 위해서 유럽연합한테 툭툭 건드려서 유럽연합이 이번에 중국을 제재했죠. 중국도 유럽연합한테 맞대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럽연합과 중국의 싸움이 아니에요. 중국과 미국의 싸움입니다. 왜? 하늘에는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달러와 주가와의 관계, 그리고 지금이 과연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거리,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에 대한 이런 시나리오들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시황 전해드리는 거 말고 이렇게 다른 컨셉으로 방송을 조만간 빨리 업로드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아름다운 댓글 해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